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학과 이의길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요. 또한 환영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에 고민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나 오늘 공부 시작할 거야 라고 해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에 내가 과연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한다면 어떤 공부를 할까?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가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고민과 관계없이 공부를 시작했다는 것, 이것 자체는 참으로 많은 의미가 있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나중에 난 대학원을 갈 거야, 혹은 나는 자격증을 딸 거야, 아니면 기타 다른 이유로 공부를 시작을 했지만 사람이라는 여러 동물 중에서 인간이라는 하나의 생물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고려할 때 이 공부한다는 행위 자체는 그러한 개인적인 이유와 관계없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은 바로 호기심의 동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다가 다른 사람의 옷을 보았을 때, 얼굴을 보았을 때, 혹은 처음 들은 음악 소리를 접했을 때 호기심이 생기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멋있는지, 이 음악은 도대체 누가 불렀는지에 대해서 온갖 궁금증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요. 물론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들이라면 그냥 지나치겠지만 통상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 문명이 지금까지 오게 된 가장 큰 힘이고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진화가 제대로 이루어졌고 현재와 같은 문명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호기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한 그러한 삶 혹은 기품 있는 삶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도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결과물로서 여러 가지 학위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지식을 얻게 되어서 그걸 가지고 사회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결국 개인적인 이익으로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이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만족감 중에서 이런 지적 호기심이 충족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만족감보다 더 큰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배웠고 그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내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우리들의 만족감 적지가 않지요. 어쩌면 인간이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이러한 호기심을 충족해서 자신 스스로 느끼는 지적 성취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지금 이렇게 공부를 시작한 경우에 도구적 관점에서의 학습 결과가 어딘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 말고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이 충족되어서 나름대로 아주 풍족한 지적 성취감을 느낀다는 것, 많은 가치가 있다. 저는 거기에 더 많은 가치를 넣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그런 호기심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와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제가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지금 이 시점, 즉 합격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는 내가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지? 이것이 아마 가장 현실적인 여러분들의 고민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지금 당장 닥친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몇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목차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수강 신청을 위한 고려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을 여기에 있는 세 가지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말씀드릴 것은 뭘 공부할까? 여러분들 그 지원을 할 때는 내가 무엇을 공부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은 하셨겠지만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을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영역을 정했으면 몇 과목이나 들어야 될지를 한번 좀 정해 보아야 할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학교의 학사 제도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과목을 들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과, 즉 평생교육학과에 있는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들이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시간, 이런 부분들을 충족할지를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연락처라든가 아니면 우리 학과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강 신청을 위한 고려 사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수강 신청이란 것 자체는 참 쉽지요. 이번 학기에 내가 어떤 과목을 들을까? 그것만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수강 신청이라는 것이 사전에 전반적인 계획, 즉 내가 재학 기간 동안에 무엇을 들을지, 무엇을 공부할지에 대한 계획이 서 있지 않고 그냥 학기별로만 이루어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경험한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만 졸업할 때 들어야 될 과목을 들지 못해가지고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대학에 보면 종종 있습니다. 뭐 가끔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 해에 보통 한두 명씩은 학과에서 꼭꼭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전체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들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A라는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목의 안배를 잘 못해가고 B라 아니면 C 쪽의 과목, 영역의 과목들을 듣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사전에 계획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전체 자신이 재학하는 그 기간 동안의 과목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학기별로 수강 과목을 매 학기 초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 지금 마음은 급하실 겁니다.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 급하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겠지만 제가 좀 이따가 다음 페이지부터 말씀드릴 그 순서에 따라서 수강 신청을 위한 내 재학 기간 동안의 학습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에 따라서 이번 학기 수강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만들어 보아야 할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가 무엇이냐면요. 뭐 대략적으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리고 1학기, 2학기 각 학기가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으로는 평생교육학과의 전공 과목, 그죠? 평생교육학과의 전공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학과의 평생교육사, 그러니까 평생교육학과에는 총 9개의 하위 영역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평생교육사 영역에 해당되는 과목들을 한번 여기 놓자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주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학과에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과를 여기에 한번 넣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입학의 경우에는 교양 영역도 일정 학점 이상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축으로 해서 넣어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표에 의해서 과목을 배정하게 되면 평생교육학과 전공 과목은 나중에 합계가 됐을 때 졸업학점을 충족할 수가 있어야 되고 물론 평생교육사만을 위한 과목은 여기에 쭉 적어가지고 나중에
여기에 합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로 하는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을 포함을 해서 우리 학과에서 요구하는 이수 최저 이수학점을 넘기게 되면 졸업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부복수 전공에도 각 학과별로 요구하는 학점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39학점 그리고 부전공의 경우에 21학점 이런 학점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과목들을 쭉 사전에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수강을 하고 나중에 문제없이 졸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교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X쪽으로 합을 하게 되면 각 학기별로 내가 몇 과목을 들었는지 이번 학기엔 예컨대 15학점은 5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5과목을 듣는 경우 그 다음 학기엔 내가 좀 더 해야겠어 해서 18학점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에는 6과목이 되겠죠. 6과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합계하고 이쪽의 합계는 여기에서 동일하게 자신의 졸업 학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표를 만드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에 의해서 지금 제가 샘플을 몇 가지 이제 넣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경우에는 평생교육학과 전공으로 교육학 개론 전공 필수죠. 평생교육 개론은 전공 필수이기도 하지만 평생교육사의 필수 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사 여기에 이렇게 넣어 보았고요. 원격교육 활용론의 경우에도 전공 필수이면서 평생교육사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육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역엔 여기는 안 들어갔고 전공 필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넣었던 것이죠. 교육정책 및 제도도 마찬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글로벌 사회 다문화 교육이 관심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른 곳에는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학과 전공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표에 의하면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과목이기 때문에 12학점 이렇게 적게 되고요. 평생교육사도 마찬가지로 쭉 하면 나오겠고 1학기 경우에는 5과목 15학점이다. 이런 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는 않으시죠? 자세하게 알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은 전체 수강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 갖고 이제 졸업한 우리 학과의 졸업생의 사례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평생교육학과 전공 과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학과에서는 평생교육사 한 과정만 이수를 한 학생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경우에는 사회복지학과 복수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과목들을 이렇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는 아동영어학과를 또 복수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참 공부 열심히 하셨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교양 과목도 1학년 1, 2학기,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부터 쭉 들었고 그래서 평생교육학과 전공으로 4과목 12학점, 11과목 33학점 합쳐가지고 총 45학점을 듣고 졸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토탈 60과목 180학점.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번의 경우에는 매 학기마다 18학점, 21학점, 21학점 어떤 경우에는 24학점까지 계속적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될 것이 이런 표라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의 근거를 해서 곰곰이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위압감을 느끼지 마시고요. 일단 표는 만들어서 나중에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들지 않고 수강을 시작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패착이 있을 가능성,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미리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노력들을 해 나간다면 오류의 확률이 줄어들 것이고 편입학의 경우에는 처음 들어오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가 끝나는 무렵에서는 어느 정도 이 표를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학기는 두 번의 기회는 없잖아요. 일단 3학년 1학기는 지나갔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그 다음에 4학년 2학기만 남고 그 다음에 4학년 2학기는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회들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과목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학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가 종료된 여름방학 때 이런 고민을 더욱 아주 정교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신입학의 경우에는 시간 여유가 다소 많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그리고 1학년 2학기가 끝난 시점에 어느 정도 픽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관심 있는 과목도 좀 들어보고 내가 과연 그쪽에 맞나, 내가 생각했던 것이 과연 연결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픽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공부할까? 내 관심이 무엇이지? 이런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몇 과목을 들어야 되지? 우리 학교의 이제 학사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겠고요. 그러면 어떤 과목을 들을까? 이것은 각 교육과정, 우리 학과 교육과정 내에서 각 트랙이 9개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9개 트랙 내에서 각각의 트랙별로 들어가 있는 과목들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린 그런 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수강 계획을 편성하는 데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뭘 공부할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졸업 후 내가 무엇을 역으로 보면 달성한 것인지, 내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제가 오늘 이 대화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교에 들어올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어떤 교육 쪽에 근무를 하니까 평생교육, 맞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학을 전공하는 것이 괜찮을 거야. 그래, 한번 공부해보자 라고 해서 지원한 것이 아마도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딱 와가지고 학과 홈페이지를 두루 살펴보니까 무슨 트랙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내가 기업 쪽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 경영학과 과목들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 인사, 조직, 이거 어떻지? 뭐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졸업하고 무엇을 할까, 이것을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 학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트랙, 즉 교육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평생교육학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평생교육 기초역량이라고 해서 평생교육 영역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역량들을 여기에 있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이 평생교육학과에 있는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과에 오신 분들의 경우 대부분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꼭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수업 설계하고 전문 강사로서 역량이 내가 필요한가?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엔 이러닝 지도사, 이것은 내가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인교육 영역이 있어요. 성인교육 영역. 이쪽에서는 직업 상담사하고요, 코치 전문가하고 인적 재원 자원 개발사와 관련된 저희도 아까 교육 과정이 있고, 학교 교육에 맥락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진로 진학 상담사, 요즘 관심이 많이 사회적으로 올라오는 영역이죠. 그 다음에 방과 후 지도사, 그 다음에 교무 행정사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 들어오실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셨지만 결국은 그 고민은 우리 학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교육과정, 즉 9개의 트랙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중에서 어느 쪽으로 공부를 할까, 여기에 여러분들의 고민의 출발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타 학과, 다른 학과에는 내가 관심 있는 게 없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신입학의 경우에는 졸업할 때까지 아주 많은 학점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과 전공뿐만 아니라 부전공, 복수전공 혹은 다른 자격증 과정까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아동이나 청소년 쪽으로 공부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동학과 교육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상담학과 아니면 상담 심리학과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교육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뭐 경영학과 쪽에도 나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버킷 리스트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여기 한번 몇 가지 이렇게 담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게 되면 이것은 내가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공부할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당장 고민해야 될 부분 우리 아까 홈페이지 살펴보면서 본인의 계획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몇 과목이나 내가 들어야 될까? 이 부분이에요. 학기당 특히나 몇 과목이나 들을지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학교의 학사 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은요,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132학점입니다. 132학점을 4년 동안 수강을 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강뿐만 아니라 이수를 해야 되죠. 편입학은 66학점입니다. 절반입니다. 이 중에서 전공학점은 39학점이고요. 여기서 전공 필수가 18학점이고 전공 선택이 21학점입니다. 신입학의 경우에는 30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만 합치게 되면 결국 69학점이 되죠. 69학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132학점 중에서 69학점, 그러니까 53학점 정도가 되는데 이 53학점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어떻게 보면 아무거나 들으시면 되는데 이것을 계획을 잘 짜가지고 하게 되면 부전공도 할 수 있고 복수전공도 할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편입학의 경우에는 전공 39학점을 이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7학점이 남죠. 이 27학점을 가지고 우리 학과에 있는 여러 가지 트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학과에 가서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7학점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재학기간 동안에 더 많은 학점을 신청해서 이수를 하거나 아니면 졸업을 한두 학기 연장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학기당 수강 가능 학점 수예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한 학기에 최소 9학점, 좀 3과목은 꼭 들어야 됩니다. 3과목은 꼭 들어야 되고 맥시멈 18학점, 그러니까 6과목은 꼭 들어야지만 6과목까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계절학기 최대 9학점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규학기에 내가 9학점을 들었다 하면 계절학기에는 9학점까지 풀로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정규학기에 내가 18학점을 들었다 그러면 계절학기 때는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3.75 이상으로 공부를 좀 잘했다라고 하면 24학점까지도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한 학기에 15학점에서 18학점, 그러니까 5과목에서 6과목을 꾸준히 신청하면 편입의 경우에는 2년, 신입학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편입에만 해당되는 학점 인정인데요. 3학년의 경우에는 66학점까지 인정이 되고 2학년의 경우에는 33학점까지 인정이 되는데 3학년 경우에는 교양을 전적대학에서 30학점 들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학점으로 36학점을 인정을 해주는데 만약에 전적대학에서 우리 학과와 유사한 과목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학 개론이다. 아니면 교육심리학이다. 이런 과목을 들었을 경우엔 이런 과목들이 우리 학과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공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교육학 개론 3학점, 교육심리학을 예컨대 3학점 들었다. 그러면 6학점이지요. 그럼 6학점이 되면 여기는 일반 선택 36학점에서 6학점이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전공을 6학점 인정받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교양 30, 일반 빠져나가서 30, 그 다음에 전공 6학점 이렇게 학점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전공을 아무리 학점 인정을 많이 받더라도 이 66학점을 인정받는다는 것 자체는 동일합니다. 전공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69학점, 70학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영역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2학년 경우에는 동일한 원리로 33학점까지 인정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학사 제도를 염두에 두고요. 나는 한 학기에 몇 과목이나 들을 수 있지라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한 과목을 수강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최소 2시간 정도가 들립니다. 물론 강좌당 콘텐츠 러닝 타임은 75분 전후이긴 하지만 사제를 좀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기하고 중간에 퍼즈했다가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좀 복습 조금 하다 보면 대략적으로 2시간 정도가 소요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시간을 얼마나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일주일 중에서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을지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2시간은 꼭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월화수목금 5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5과목은 수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주말에 하루 정도는 더 시간 낼 수 있어 라고 하면 6과목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수강할 수 있는 과목 수 이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런 것이 결정이 되면 이제 어떤 과목을 들을지입니다. 내가 공부할 영역, 트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내가 들을 수 있는 과목 수가 결정이 됐다면 이제 거기에다가 과목을 끼워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수강 과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의 전공 필수는 우리 홈페이지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교육학개론, 평생교육개론, 교육심리학, 원격교육활용론, 교육정책미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 과목은 신입학이든 편입학이든 다른 과에서 과목을 듣든 안 듣든 무조건 들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전공 필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편입을 했다고 해서 꼭 3학년 이상의 과목을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학개론, 평생교육개론, 교육심리학 이런 것들은 다 1학년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학을 했더라도 이 과목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역으로 신입학을 했다고 해도 본인이 어느 정도 평생교육학을 공부한 경력이 있다. 혹은 1학년 정도 1학기, 2학기 마치고 나니까 좀 자신감이 있어. 그래서 내가 실습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경우에는 3학년 과목도 먼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계열성을 가지고 만들어졌지만 수강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다. 이 점도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공 선택 과목들인데 전공 9개 영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과정을 좀 참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이란 것 아까 제가 다른 학과의 부전공, 복수전공 혹은 자격증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입학의 경우에는 이제 교양 과목도 들어야 되는데 G2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학수 번호라고 되어 있죠. G2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교양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학부 공통이라고 있어요. 우리 학부의 경우에는 다른 학과 과목이지만 우리 학부에 있는 이상 좀 들으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과목들입니다. 어떤 강제성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개 영역의 과목들을 그냥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교육과정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드맵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홈페이지에 가면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갖고 해상도도 좋겠죠.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5과목을 꼭 들어야 됩니다. 15학점이 되겠죠. 그 중에서 평생교육개론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우리 학과의 전공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평생교육 실습의 경우에는 4학년 1학기, 2학기에 모두 개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택 1 영역이 있고요. 선택 2 영역이 있는데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택 1 영역 중에 과목 중에서 최소 한 과목 이상 그리고 선택 2 중에서 또한 한 과목 이상 해가지고 총 5과목 이상을 이수해야지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영역을 합하게 되면 총 10과목이고요. 10과목이니까 몇 학점이죠? 30학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성적은 8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다만 이것은 전체 모든 과목이 다 넘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평균입니다. 평균 80점, 대략
B제로 해당이 되죠. 그래서 평균 80점 이상으로 10과목을 들어야지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업 설계 및 전문 강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학과에서 강의를 주로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판단을 하고 넣어둔 과목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수하고 나면 뭐 수료증이나 자격증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분들의 경우는 꼭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5과목 정도, 그 다음에 심화 과목으로 본인의 관심 영역에 따라서 들으시면 되고요. 다만 심리 측정 및 평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과의 과목이고 상해 2학기에 개설이 됩니다. 주로 심리 측정이기 때문에 창의성이라든가 학습 동기라든가 뭐 이런 심리적인 특성들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초점 맞춘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닝 지도사인데 이것은 다른 외부 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시험을 치고요. 그쪽에서 주로 치는 과목들을 여기다가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중에서 원격교육 활용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우리 학과의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좀 심화 영역의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인데요. 직업상담사는 국가시험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국가시험에 나오는 과목들을 우리 학과의 과목으로 저희들이 넣어 두었습니다. 직업상담 및 심리학, 직업정보 및 노동시장론, 노사관계, 근로관계법인데 이것은 두 가지 과목은 다른 학과, 법학과 과목이고 이것은 다 직업상담사 2급 전용 과목입니다. 물론 이 과목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겠는데 일단 학원에서 듣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전에 이 과목들을 통해 갖고 이 학문 영역의 기초를 쌓게 되면 나중에 그런 공부할 때 더욱 유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5가지 과목들은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영역에서 일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과목들을 저희들이 엮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코치 전문가인데요. 코칭의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한국코치협회 코치 인증 프로그램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B+ 이상 수료하게 되면 전문 코치 인증 교육시간 20시간이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실습을 또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 아츠 코칭 동아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회원분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실습을 할 수 있는지가 안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적자원 개발가 이것 역시 외부 그 협회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자격증인데 이건 역시 시험 전형 과목이고 이 중에 하나는 필수 우리 학과의 과목입니다. 그 외 심화 과목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진학 상담사입니다. 우리 학교하고 관련 협회가 협약을 맺어서 우리 학과에서 이런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나중에 자격증을 부여하는 형식입니다. 성인학습 및 상담, 직업 진로 설계, 코칭의 이론과 실제, 교육심리학 이 과목들을 우리가 필수로 넣고 있고 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수하게 되면 나중에 저 협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 후 지도사입니다. 이것은 CUK 자격증에서 우리 학과에서 우리 학교에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필수 과목을 4과목을 꼭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 이수한 다음에 나중에 시험을 우리 학교에서 주관해서 치르게 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시게 되면 방과 후 지도사 CUK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무행정사라고 해서 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역량 중심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 학과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멘토링이라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이건 역시 많이 접하셨을 텐데 멘토링이란 것, 상호 신뢰관계를 통해서 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하고 촉진하는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냐. 주요 기능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온라인 학습 공부해 본 적이 없잖아요. 공부 자체도 참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학업 계획 수립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경력 개발, 그죠?
성인이기 때문에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요 일정을 알아보면요. 학기 초에 개강을 하게 되면 멘토 멘티 모집이라는 학과 공지가 나가요. 학과 공지가 나가는데 이것을 보시고 여기 나온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럼 학과에서는 신청을 한 다른 멘토분들하고 신청을 한 멘티를 적절하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학과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열심히 참여를 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 뭐 가볍게는 성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가볍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성적이라는 것이 사이버 대학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공부라는 것이 혼자서 하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이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모로 심리적으로 유대관계도 유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학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몇 년 동안 하면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과 행사가 있어요.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MT, 체육대회, 축제, 그 다음에 경력개발 특강, 그 다음에 송년회 아니면 교수님마다 제공하고 있는 오프라인 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시간 속에서 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 동기고양이라는 것.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공부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접하고 정보를 교환하다 보면 공부 자체에 더욱 많은 어떤 관심을 두게 되고 건강하게 아주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통 경로가 있는데요. 우리 학과 학생회에서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학교 홈페이지에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과목 홈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카페도 있고 밴드도 있고 고평팟이라고요. 팟캐스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SNS를 통해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단 레이더망에 한번 들어가시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고 연결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는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학과 교수님은 이메일이나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계시는 저를 포함해서 두 분이 있고요. 이메일하고 전화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학과 조교수님하고 실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조교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문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역시 대표 전화가 있습니다. 테크니컬한 문제들, 접속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쪽으로 직접 전화를 하시면 바로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홈페이지에도 학교 Q&A가 있고 학과 Q&A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Q&A가 있습니다. 과목별 Q&A는 오픈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하고 1대1로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할 수 있는 건 오픈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면 1대1 학습 상담을 통해서 하게 되면 또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절반은 아마 절반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 좋은 점은 무한 반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반복을 해서 들어보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여기에 있었던 그런 주소를 통해서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공부는 절대 혼자서 독방에 갇혀서 컴퓨터만 바라보고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교류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일깨우고 그리고 학습 동기를 고취하면서 함께 손잡고 가는 긴 여정입니다. 혼자 계시지 마시고요.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 꼭 달성할 수 있기를 제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